자, 얘들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삼각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봤지. 저희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까지 해서 이제 삼각형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이제 오늘 54쪽을 보면은 54쪽 우리가 이제 삼각형 다음 단계 사각형을 배울 거야. 자, 54쪽 보면 이제 첫 번째 사각형은 뭐냐면 바로 사각형의 오늘부터 성질을 좀 배울 건데. 첫 번째 주제는 책에 나와 있듯이 평행사변형부터 하자. 평행사변형.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중학교 때로 지금 때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이름들과 그리고 성질들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뜻부터 한번 볼까? 뜻. 평행사변형은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겠죠. 이렇게 모양이라고 말하지 말고 좀 말로 표현해보자.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4개의 선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쌍의 대변이란 게 대신할 대자리야. 따라서 마주보는 것들의 쌍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대변. 두 쌍의 대변이 항상 평행하고 있는 사각형을 저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죠. 즉 4개 중에서 2개씩, 즉 위쪽이랑 아래쪽에 얘네끼리 평행하고 있어야 되고 만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2개끼리도 자기들끼리 평행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런 모양을 평행사변형, 평행한 4개짜리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릅니다. 평행사변형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즉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성질들을 배우셔야 되겠죠. 평행사변형에서 반드시 되는 것들이 책에 잘 적혀져 있으면 책은 여러분들 아래쪽 2번을 보시면, 자,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 물론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딱 봐도 뭐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1번은 자,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평행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쌍의 평행한 대변들의 길이가 뭐한다? 서로 같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행하게 그려져 있고 추가적으로 이 사각형을 옆에다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에 마주보는 2개의 길이가 지들끼리 같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는 옆에 길이가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길이가 같은 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7cm면 7cm여야 돼. 여기가 4cm면 4cm가 돼야 돼. 따라서 대변들은 서로 길이를 같게 생겨야 되고요. 두 번째. 선생님, 다음으로 궁금한 게 뭘까요? 이 평행사변형 안에서 각도. 자, 두 쌍의, 방금은 변이었지, 길이. 근데 지금은 두 쌍의 각도야. 대신할 각도. 즉, 서로 마주보는 각도를 대각이라고 부르거든. 각도인데 대각. 얘도 대각대. 그러면 대각의 크기가 뭐한다? 서로 같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길이가 같다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서로 마주보는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각도랑 저기 멀리 보이는 서로 마주보는 각도는 각도로 재봤을 때 같은 정도로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죠.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자, 대각들은 각도 맞아. 세 번째는 이제 요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 안에서 무슨 장난을 할 수 있냐면 각각을 마주보는 걸 연결하면 저희가 대각선이라고 불렀죠. 대각선. 두 대각선이 이런 말을 해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같은 길이로 2개로 쪼갠다. 이등분한다는 틀이거든요. 자, 2개 대각선.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서로 다른 것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말하면 상대방이에요. 자, 지금 대각선 1번이랑 2번 2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1번 대각선이 두 번째 2번 대각선에 의해서
지나가다가 어딘가 잘리죠. 따라서 여기를 이 성분의 길이랑 이 성분의 길이가 서로 같은 정도로 잘릴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쪽도 이쪽도 자기 자신이 2번이 대각선이 상대방에 의해서 같은 길이로 두 개씩 쪼개진다. 그래서 두 대각선들이 서로 다른 것, 상대방을 이등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가 세 번째, 대각선 관점으로 성질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나요? 길이 같고요. 각도가 마주보는 길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어봤을 때 길이가 공평하게 같은 길이만큼 잘린다.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일단 일자적으로 써있지만 뜻을 알면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거 2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서로 마주보는 각이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는 거 각도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내가 순서대로 각각의 각을 A, B, C로 해볼게요. A자리, B자리, C자리, D자리.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 입장에서 모든 사각형은 내각의 총합이 360도가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360을 메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서로 상대방들은 대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로 짝꿍을 지으면 A랑 C끼리는 같은 각도 정도고, 그 다음에 B랑 D끼리도 서로 마주보는 각자니까 각도가 같다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4개 다 더했을 때 360도지만 같은 것들이 2개씩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4개 다 더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자리 A랑 B를 두각을 더했을 때 360도에 나누기 2한 만큼, 즉 180도를 메꿀 수밖에 없는 수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360도지만 2개씩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짝만 더하면 360도의 절반 180도를 메꿀 수밖에 없다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걸 이제부터 이웃한 각이라고 불러요. 대각이 아니라 서로 이웃한 두 각을 더하면 180도가 메꿔져야 되고, 여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각이잖아. 각도가 같아 보이진 않잖아. 그치? 근데 두 개를 더해봤을 때 180도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같은 각도가 돼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걸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웃한 두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까먹을 때마다 다시 보시고 뒤 옆에 있는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1학년 때 배웠던 억각 개념이랑 동의각 개념이 좀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책 넘기면 56쪽으로 올래? 56쪽 지울게. 네, 56쪽에 이제 개념 원리 확인하기 1, 2, 3, 4, 5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얘들아 1번 문제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평행사변형의 특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가지를 쓰시고 딱 이 세 개 쓰시면 돼요. 두 쌍의 대변들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길이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이 각도가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각선 두 개가 상대방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그런 글을 여러분들이 옮겨서 적으시면 되니까 1번은 그냥 그대로 쓰세요. 아니면 앞에 보시면서 쓰시고. 자, 2번부터 풀게요. 얘들아 2번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풀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2번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이 그려져 있고 두 개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마주보는 자리 대변들끼리 길이를 복사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의 각도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마주보는 것끼리 각도를 같게 주면 되니까 2번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단순하죠? 3번은 볼게. 3번은 빈칸 채우기예요. 3번은 평행사변형이 그어져 있는데, 자, 4개의 각도 중에서 오른쪽 모퉁이 여기가 110도인 걸 줄게. 그리고 나서 뭐하라? 각 B 이 각도가 몇 도인지를 구하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에 있는 첫 번째 빈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B, C, D인데
두 개의 이웃한 각은 아까 뭐라고 했지? 180도를 메꿔야 된다고 했으니까 각 B랑 각 C는 더했을 때 땡땡땡 180도라는 숫자를 갖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이항하면 각 B는 180도에서 각 C만큼을 빼면 되는 거고, 각 C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잖아. 그치? 110도를 적으면 180 빼기 110이라서 70으로 정답 맞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 2번은 180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쓴 거고, 그다음 여러분들 4번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대각선들이 절반 길이가 같게 2등분 된다. 여기 대표 문제들은 너무 쉬워서 그냥 여러분들이 풀 수 있고, 자, 핵심 문제 익히기 몇 문제 보겠습니다. 핵심 문제 익히기에서 여러분들 1번 보시면 책은 57쪽이에요. 근데 핵심 문제에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거 하면 돼요. 평행사변형이 있고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가 대응하는 자리들이 길이가 같거나 각도가 같게 이렇게 옮겨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위에 거는 읽어서 풀 수 있으니까 확인 문제 1번을 좀 도와드릴게요. 확인 문제 1번.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서. 확인 문제 1번은 평행사변형이 그어져 있고 윗변의 길이가 딱 T야. 아랫변의 길이가 문자예요. x 빼기 3y. 마찬가지로 옆변의 길이가 7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 옆변은 3x 플러스 y. 그래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게 평행사변형일 때 x랑 y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평행사변형이니까 성질. 자, 대각끼리 길이가 같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먼저 해볼까요? 77.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x 더하기 y는 7이 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랫변과 윗변도 평행한 자리니까 아랫변의 길이 x 빼기 4y가 9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1번 문제는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문자가 2개고 등식도 2개인 그 상황을 푸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가감법이나 대입법에서 x값과 y값을 구해보시면 할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x는 3,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연립방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3번도 연립방정식이니까 해보시고, 자, 2번 문제도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2번이야. 확인 문제 2번. 확인 문제 1번에 2번이에요. 자, 이번에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그어져 있고,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에 적당한 선을 그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모퉁이가 115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y도, 그 다음에 여기가 24도, 그 다음에 여기가 x도입니다. 마찬가지로 x랑 y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 평행사변형에서 뭔가 선이 그어져 있네. 근데 x랑 y가 어떠지? 첫 번째, 구하기 쉬운 걸 먼저 찾자. 구하기 쉬운 거. 자, 일단 여러분들 알아요. 평행사변형 안에서는 이 두 개의 각도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180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더해서 180도가 되려면 빼보면 y는 여러분 양산해보시면 65도인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빼보세요. 빼보세요. 그 다음에 y 구했네. 그 다음은 이제 x 차례인데, 자, 그럼 방금 구한 이제 65도랑 115도고, 이 115도의 대각자리로 넘어가면 이쪽이니까 이 115도가 되겠지. 그치? 이 115도인데, 근데 여기 24도가 문제 표현되어 있네? 그러면 이 끼인 각, 이 각도는 115도에서 24도를 빼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빼면 이게 91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쌤, 우리 x 구했는데 왜 여기 고 있어요? 자, 머리를 돌려서 볼래야 되나? 평행선이고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억각이에요. 억각 빠르게 보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Z자를 살포시 그려보시면 Z를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 Z의 끼인 자리, 즉 여기는 억각 자리이기 때문에 평행할 때는 억각도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91도 똑같이 줘야 됩니다. 따라서 X는 91도로 마감하시면 돼요. 왜? 억각을 구한 거기 때문에 억각이 억각은 또 서로 각도가 같겠죠. 좋습니다. Z자 아시죠? Z를 그릴 때 이쪽은
각과 곱하기예요. 그리고 평행할 때는 각도가 똑같아야 돼요. 넘어갑니다. x는 91, y는 65도였습니다. 핵심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평행사변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결론은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 보니까 여기 4cm고 여기 6cm인 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의 각도에서 각도를 같은 각도로 잘 자르는 선을 그었더니 옆변의 연장선과 만나더라. 여기를 동글뱅이라고 하자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질문. 이 조그마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런 도형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미리 인지해 놔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얘들아, 아까랑 비슷하게 평행선을 바라보시면서 Z자를 그리면 Z, 여러분들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억각자리가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평행할 때는 각도를 똑같이 얘가 동글뱅이면 얘도 동글뱅이로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있나요? 자,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보시면 지금 이 삼각형은 두각의 크기가 같아진 거네. 동글뱅이. 따라서 두각이 같다, 밑각이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따라서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각이 같으면 이등변이 보장이 되죠. 따라서 길이가 같으니까 이 6cm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같으니까 6. 그 다음은 얘들아 4cm는 여기 대변의 길이 같아지니까 4cm는 이쪽. 다음은 이 길이 구하는 건 이제 끝났죠? 6cm에서 4cm를 빼주시면 여기는 2가 정답이 됩니다. 비슷하게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확인 문제 2번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이 무조건 있을 거고 길이가 옮겨집니다. 넘어갈게요. 확인 문제 3번 있는데 얘들아 대표 문제 3번 한번 읽어봐 얘들아. 확인 문제 3번만 풀어볼게. 1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풀어줄게 얘들아. 확인 문제 3번의 1번이야. 자, 여기 평행사변형이 있고 갑자기 이 각도를 절반으로 쪼개는 선을 긋고 이 각도를 절반으로 쪼개는 선을 그었을 때 그때 이 각도가 x라고 치면은 x는 몇 도인가가 있는지 질문이야. 여기가 동글뱅이 x는 여기야. 이게 동글뱅이 쌤, 문제에서 각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각도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쓰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면 얘들아 이렇게 큰 사각형에 두 각은 서로 다른 자리잖아? 그럼 평행사변형의 두 각의 합은 이웃한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개의 동글뱅이랑 두 개의 x는 더했을 때 180도를 메꾼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면 동글뱅이 하나랑 x 한 번을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되겠지.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 x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삼각형이네. 근데 이쪽 각이랑 이쪽 각 두 개를 먼저 더하면 90도가 일단 보장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90도당 x를 다 더했을 때 180도가 되려면 압니다. x는 90도 줘야 되겠죠. 다시 1번 정답이 x는 90도가 됩니다. 얘들끼리 중에서 90도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은 또 90도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180도가 메꿔지는 거니까 어쨌든 1번은 딱 봤는데 그림적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 보였죠? 직각삼각형. 2번은 여러분들이 억각 바라보시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숙제로 남깁니다. 해보세요. 자, 마지막 이제 확인 문제 4번입니다. 확인 문제 4번. 자, 대표 문제는 좀 쉬워서 여러분들이 읽고 바로 풀 수 있거든요. 대각선을 그으면 각각 서로 다른 것들이 2등분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근데 4번 문제는 까다로워서 같이 풀어볼게요.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있어. 평행사변형. 자, 근데 그 사각형에 이쪽의 길이가 6cm인 거 주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들이 그어져 있어요. 대각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쭉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네. 두 대각선에
총합 22cm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질문. 이 알파벳 O고요. 그다음 여기는 AP잖아요. OAP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라. 평행사변형이 있고 한 변의 길이 6cm고 그 다음에 대각선들의 합이 22cm라고 치면 둘레는 몇 정도입니까가 이 문제의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이 대각선들을 내가 여기 한쪽을 1번이라고 부를게요. 얘들아, 여기도 1번이겠지.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같은 길이만큼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 2번이라고 부르면 같은 길이니까 2번이 똑같은 길이겠죠. 잠깐 봐봐. 얘들아, 두 대각선의 총합이 22가 됐다는 것은 이 긴 길이, 이 긴 길이를 더한 게 22가 나왔다면 나누기 2하면, 즉 2로 나누면, 즉 대각선의 총합을 나누기 2하면 그때 계산값 11cm라는 이 길이는 바로 1번과 2번이 한 짝씩만 더해진, 즉 대각선의 총합의 절반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랑 이거 1번과 2번의 합한 게 11cm로 바라볼 수 있겠지. 대각선은 지금 길고 길잖아. 근데 이 한 조각 한 조각을 1번, 2번 여기를 2번, 2번이라고 한다면 더했을 때 22인 거면 나누기 2하면 1번과 2번에 한 쌍씩 더한 게 저 숫자 11과 같아야 되겠지. 더한 만큼이. 따라서 끝났어요. 왜? 우리는 이 삼각형의 둘레 구할 건데 이거 어차피 문제에서 옆변의 길이 6cm 옮길 수 있고 그리고 6cm고 이쪽 대각선의 절반은 얘랑 얘는 더해서 11cm가 된다는 간접적인 단서가 나왔잖아. 따라서 총 둘레의 합은 방금 옆변 16이랑 11을 더한 만큼, 즉 이 문제 정답은 17cm가 정답입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문제죠. 대각선의 총합을 나누기 하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이 절반짜리의 두 개의 합이 나올 것 같고 그 11과 옆변을 추가적으로 더하면 총 둘레 길이 17cm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합의 문제랑 그 문제 드리고 옆에 보시면 소단할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숙제입니다.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숙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가볼게요. 60쪽입니다. 자, 우리가 앞의 개념에서 지금 사각형 중에 평행사변형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된다면 따라오는 성질 3개. 자,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할 겁니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얘들아. 평행사변형은 두 개씩 평행한 게 평행사변형이 됐잖아. 근데 여기 옆에 보이는 못생긴 사각형이 있어. 4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그냥 일반 사각형이에요. 근데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으로 보이려면 또는 보장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간접적인 성질들을 줘야 될까? 이런 조건이라는 건 여러분들 마치 기준이에요, 기준. 어디끼리 뭔가 같아지면 평행사변형으로 되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마치 진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못생긴 도형을 막 차례를 이렇게 저쪽다 만져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합격되기 위한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자격들을 보는 게 조건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반드시 되는 조건들은 자, 책에 여러분들 총 5가지가 있습니다. 4개는 당연하고요. 1개가 독특합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맞으려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당연한 거죠. 정의들. 이 수상한 사각형을 건드려 봤더니 두 개씩
대변들을 바라봤을 때 평행한 경우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평행하다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평행사변이겠죠. 이게 뜻이니까, 점이었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판별법. 평행사변이 될 거야. 두 번째 뭐냐면 아까 평행사변의 성질. 두 쌍의 대변에 뭐였죠? 길이가 같을 때. 이게 아직은 평행사변인지 모르겠어. 근데 길이 재보고 길이 재봤을 때 똑같아.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으면 그것도 평행사변형이 부장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직관적으로 말하니 머릿속에 그려. 사각형인데 두 개씩 해갖고 그러면 이렇게 막 섞이면서 평평해질 거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이 도형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으로 되게 하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 각도예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을 때 또 평행사변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각도, 저 각도.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저것도 저것도가 같다가 보장이 돼 있으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죠? 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었을 때 길이가 이거 그림 말이 안 되죠. 같고 즉 아까 했던 그거 대각선이 서로 다른 곳을 이등분하는 경우도 충분히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간접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게 같고 같아야 돼. 찍찍. 그리고 갖고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각선들이 같고 대각선이 같다는 걸 먼저 생각해봐. 그리고 그 끝점을 연결해 보면 뭔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이 그려져야 말이 되겠죠. 증명 엄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기본적인 패턴들만 또는 성질들만 꼭 외우시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하고 있다? 평행사변형 보장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별표 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볼게요. 다섯 번째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 바로 요 판별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쌍이 나왔습니다. 두 개. 근데 이제 한 쌍의 대변이 두 개의 변이 평행과 길이를 섞으면 돼요. 즉 평행도 하고 and 길이까지 같을 때 두 쌍끼리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사각형에 두 개의 변이 일단 만나지 않아. 평행하고 있어. 그리고 이 막대기의 길이가 같기까지. 그러면 네 점을 연결하는 순간 평행사변은 되겠지라는 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변은 무시하는 거야. 일단 한 쌍의 두 변이 평행까지 하고 길이까지 전부 같으면 그때는 그렇게 연결된 사각형 모양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직관적으로 이 분필만 보세요. 분필 길이가 같죠. 얼추 평행해. 그러면 이렇게 평행한 게 고정돼 있으면 이 네 점을 연결했을 때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모습을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치즈 쭉 당겨보세요. 평행사변형 모양 보이세요? 길이가 같고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무조건 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두 개씩 보는 거랑 한 개만 봐도 되는 게 마지막 5번짜리의 독특한 판별법이다.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여기가 되는 조건 5개는 꼭 열어쓰면서 외우시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 쭉 읽고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도움을 드릴게요. 좋아요. 3번을 좀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은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이라고 나오던데 넓이 공식 여기 살짝 끼어있죠.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성질인데 얘들아 자 평행사변형이 있어. 네 변의 길이가 평행에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대각선을 그어. 대각선.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각선을 그음으로써 전체 사각형이 삼각형 총 4개로 잘리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겁니다. 이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쪼개면 그때 생기는 이 각각의 삼각형들의 넓이가 전부 다 뭐가 될까? 수학은 되는 것만 배웁니다. 또는 같은 게 되는 것만 배워요. 맞습니다. 첫 번째 1번 음식은 1번이 있을까요? 전부 다 넓이가 같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같을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4분의 1배. 자, 우리가 이 삼각형들 4개가 전부 다 합동은 아니야. 근데 이 넓이들이 무조건 같을 거예요. 평행사변형 안에서는 그런 게 허락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1번과 2번 1위는 삼각형인데 잘 봐봐. 2번짜리랑 1번짜리는 두 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쓰면 밑변 곱하기 높이 1번도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알아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똑같고 그 다음에 높이도 지금 이 삼각형의 높이도 꼭지점에서 직각을 내린 이 길이고 1번도 꼭지점에서 밑변을 향해서 직각을 내린 길이가 겹치잖아. 같은 걸로 볼 수 있잖아. 따라서 이 높이도 똑같으니까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넓이도 계산해봤을 때 항상 같게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2번이랑 3번 길이도 2번, 3번 길이도 밑변의 길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높이를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 직각을 내린 높이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밑변과 높이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넓이도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4번 생략할게요. 생략. 전부 다 넓이가 같아야 되고 그러면 전체 사각형 이 딱지 모양의 전체 넓이를 같은 만큼 가져가야 되니까 4분의 1배로 전체 넓이를 곱해주시면 이 면적들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패턴이에요. 오케이? 아 넓이가 전부 다 같게 가져가는구나. 평행사변형 세계에서는 그런 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안쪽에서는 아까는 대각선을 그렸지. 근데 지금은 평행사변형의 내부 안쪽에 아무 점 P를 찍으면 그때 양 꼭지점에서 연결해 보면은 전체 사각형이 마찬가지로 삼각형 네 덩어리가 나와요. 네 덩어리. 근데 아까는 좀 공평하게 생겼잖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넓이도 같게 가져왔는데 자 아무 점을 찍고 연결하면 4개의 영역이 넓이가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선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봐. 그 점으로부터 여기 위의 삼각형 내가 이렇게 얘를 위라고 부를게.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삼각형 보여? 여기 아래라고 부를게. 아래.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을 뭐라고 부를게요? 왼쪽 자리를 왼쪽 넓이 얘를 오른쪽의 넓이. 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안에서 평행사변형 안에서 한 점을 찍고 연결했을 때 생기는 삼각형들은 넓이가 같은 건 아니고 각각 같은 게 아니라
위쪽 넓이랑 아래쪽 넓이를 합한 게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를 합한 만큼이랑 같다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합했을 때 같은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이게 면적을 같은 그 추가적으로 몇 추로서 갔냐면 얘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 2분의 1개씩으로서 같다라는 게 평행사변형의 넓이 성질이에요. 증명 한번 합시다. 책에도 아주 증명이 잘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자, 한 점을 찍어. 아무 점. 연결해. 자, 근데 이 위쪽 아래쪽의 넓이 합이 왼쪽 오른쪽 넓이 합이랑 같다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지? 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점 P를 지나는 옆에 길이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요. 평행선. 그 다음에 위쪽이랑 아래쪽 변에 평행한 이 P점을 지나는 가로짜리 평행선을 그어보아요. 자, 그러면 선을 긋고 선을 넣으면 지금 이렇게 잘려서 바라봤을 때 여기 넓이 1번이라고 부를까요? 여기 1번 넓이는 이 평행사변형이 보이세요? 평행하고 평행하죠. 따라서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는 넓이가 서로 같게 볼 수 있죠. 1번 아니면 뒤집어서 봤을 때 넓이가 똑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적으로 2번 삼각형은 이쪽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반쪽짜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넓이를 2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겠죠, 넓이가. 갖고 왔겠죠.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일 겁니다. 여기 내가 3번이라고 부르면 3번 삼각형 이 넓이는 이쪽 평행사변형의 부분을 보세요. 여기가 똑같이 3번, 3로 넓이가 똑같을 겁니다. 3번, 3번. 봤어요. 마지막 여기 이쪽을 내가 4번이라고 부르면 4번 넓이 이쪽으로 보세요. 다음은 저쪽 이거 평행사변형 잘 보시면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위 넓이랑 아래 넓이를 더한다는 건 이렇게 쪼개서 바라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을 더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총 넓이를 합한다는 게 짜잔 더하면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 왼넓이랑 오른쪽 넓이를 더한다는 건 왼쪽 드레 두 개 1번, 3번이랑 2번, 4번이네. 네, 넓이를 총합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을 더한다는 건 이런 부분들이 더해질 거야. 자, 그러면 맞습니다. 같을 것 같죠. 왜? 1, 2, 3, 4 1, 3, 2, 4인데 어차피 덧셈의 순서는 교원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도 똑같은 부분들끼리 더하고 있는 거니까 계산값도 같을 거라는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 이겁니다. 자,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께 구조선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증명하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용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내부에 한 점이 찍혀있고 연결한 이런 도형 모양이 나오면 외워놓자. 왼쪽과 오른쪽을 짝꿍을 지어 더한 만큼이 넓이랑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 합이랑 같다. 왼쪽 오른쪽의 넓이랑 합이 같다. 그리고 같으니까 전체 평행사변형 사각형 넓이에서 2분의 1만큼 가져가는 생각까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평행사변형 힘들이고. 자, 이제 문제를 풀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62쪽도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읽어보세요. 어차피 문제 풀면서 다시 저런 개념들은 쓰이게 될 겁니다. 자, 지웁니다. 개념 원리 확인하기 1번 같은 경우는 요거 5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 그어져 있는데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사각형 ABCD가 있는데 그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반드시 되려면 필요한 조건을 5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선분 AB랑 선분 AP랑 선분 CD가 평행한 게 보장이 돼야 되고 이제 옆변끼리도 평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알파벳 순서대로 매칭해서 옮겨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길이가 같다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각도가 같을 때 평행성이
보장이 된다.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대각선이 2등분 되면은 평행이 보장이 된다. 다섯 번째는 한 쌍이 평행까지라고 길이까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채워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여러분들 2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소문자 1, 2, 3, 4, 5번, 6번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될 것 같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번은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면은 여기 A, B, C, D가 있는데 대각선이 그어져 있어. 평행사변형인지 몰라. 대충 그린다. 자, 이 상태에서 1번 볼게요. 1번. 만약에 각 A가 120도예요. 그 다음에 각 B가 60도예요. 이 두 개를 읽어보면은, A가 120도고, B가 60도네? 이 각도랑 이 각도가 120도, 60도다? 자, 그럼 이건 평행사변형이 보장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평행사변형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5개 중에 평행사변형이 보장이 되려면 2개씩 딱 띄어서 같은 게 있거나, 또는 한 쌍이고, 길이까지 꼭 평행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A랑 B는 그냥 서로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각이 120도, 60도라고 해서 반드시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아니죠. 여기 120도고 60도고 여기 갑자기 70도고 120도, 120도 뭐 그냥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의 보장이 안 된다고요. 그림을 믿지 말라. 믿지 마.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얹혀서 봤을 때 이 각도가 같다고요? 각도를 주었다고 해서 CD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가 좀 부족해. 그래서 1번은 평행사변형의 보장이 없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성분 AO, CO가 각각 AO, CO가 5cm, 5cm, 그 다음에 BO, DO가 7cm, 7cm니까 대각선들이 같은 길이로 쪼개졌네? 라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 맞겠죠? 4번 조건이죠. 그 다음에 3번 AD랑 BC가 평행하고 AB랑 DC가 8cm가 된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이 아닙니다. 왜요? 약간 5번에 쓸 것 같지? 한 쌍이 평행하고 길이까지 같다. 근데 지금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AD랑 BC가 평행하고 옆변의 길이가 같은 건데 그건 또 평행사변이랑 관련이 없는 이 5번이랑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는 애매합니다.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의 보장이 없어요. 4번.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4번, 5번, 6번은 각각 5X 따라서 XO, X, 5, X로 정답이 나오는 그냥 여러분들 1번부터 5번 중에 각각의 보기문을 읽어보면서 길이들이 같네? 각도가 대각길이 같네? 이게 확인이 된다면 동글뱅이 치시면 되고 아니면 X가 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 넓이의 성질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증명 과정을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빈칸에 알맞은 넓이들을 채워넣어서 같다라는 걸 보이는 그 과정이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음 쪽 보시면 64쪽부터 이제 65쪽, 그 다음에 66쪽, 97쪽까지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들, 그리고 다음 쪽 보시면 68쪽, 69쪽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나머지는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한번 다시 위에 있는 문제들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공식들이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공식들을 사용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68쪽까지 69쪽까지 중단 마무리 10번까지가 이번 숙제입니다. 꼭 다 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고, 잘 안 된 것들은 질문할 수 있게 별표를 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